그렇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구역 지정이 많이 되니까 사업이 잘 빠르게 진행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모아타운의 단점을 보면,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먼저 시청하신 다음에 영상이 한 4분 40초? 5분이 안 되는 영상이니까 근데 영상이 굉장히 퀄리티도 있고 돈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모아타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장점과 그리고 주의할 점, 단점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저층 주거지 면적은 전체 주거지의 약 41.8%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들은 좁은 대지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협소하게 건축되어 주민들이 쉴 곳이나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분쟁도 매우 잦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서울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4만 불에 이르는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했지만 주거의 질이 서울의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아주택은 이러한 저층 주거지역의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 여러 개의 소규모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일정 규모 이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방식은 장소의 특성을 살리면서 살던 분들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지역 단위로 모아 필요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모아타운으로 확대합니다. 모아주택 사업지 간 결합을 통한 통합 지하주차장 설치, 공공지원을 통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합니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2종 7층 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 지역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목동의 정비 방향을 살펴보면 메인 도로와 보행로를 유지하되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이 추진 중인 지역에 여러 필지를 모아 총 6구역으로 나누어 모아주택이 계획, 저층부는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강북구 번동의 경우에는 메인 도로와 보행로를 유지하고 도로를 확대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모아주택 사업지 간 통합 지하주차장 설치로 기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가로를 중심으로 저층부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수변 자원과 녹지 공간을 단지 내로 끌어들여 부족했던 자연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통해 주거지 향상과 주차 문제 해결 등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개선과 이 일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20개소씩 약 5년간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 2026년까지 총 3만 호에 달하는 양질의 모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되는 서울을 꿈꿉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굉장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추진하는 만큼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몇 번 수도 없이 돌려봤는데 굉장히 퀄리티 높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영상에는 굉장히 장점만을 강조를 했죠. 아무래도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을 부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시범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그래서 영상에 보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면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모아주택에 있는 빌라가 아파트로 변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작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묵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작년에 나온 자료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모아타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은 딱 그겁니다. 모아타운은 2026년 이전에 100개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굉장히 큰 거죠. 100개 구역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모아주택의 구역이 3개 이상의 구역이 합쳐져야 모아타운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3개 이상의 100개 구역이 된다. 그러면은 300개 구역의 이상의 모아타운이 좀 모아주택이 추진이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큰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아타운 대상지, 이제 원래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처럼, 신속통합기획 구역처럼 원래는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2번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신속통합기획도 이제 바뀌었죠. 수시 접수로. 자, 그래서 모아타운도 수시 접수로 바꾸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35개소를 추가 선정을 하겠다. 35개소를 추가 선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100개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5년까지 35개 이상의 추가를 해서 모아타운을 100개소로, 모아타운으로 100개소를 지정을 하고 모아주택으로 주택수는 3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건축은 사실 뭐 일반 분양분이 극히 많이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호 공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주택 공급을 이바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가 저층 주거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2026년까지 100개소를 지정을 하고요.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든 건데, 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대상지 선정을 공고하여 2025년 6월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 자, 모아타운의 요건은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도는 50제곱미터 이상, 이 지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볼 건데요. 자, 이번 장에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절차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수시 신청한다, 35개 이상이다, 추가 선정을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 신청해서 제출해서 공모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또
심의를 엽니다. 전 각 도시계획, 건축, 교통 심의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최종 선정을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게 이 과정이고요. 절차고, 여기에서 보면은 선정 결과 결과를 통보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 이후에 착공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권리 산정 기준일에 벗어나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전까지 착공을 했다면 착공 신고입니다. 착공 신고 이제 새로운 뭐 재개발이라 이제 그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연립주택, 새로운 주택들을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이 되죠. 신속통합기획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이 현금 청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장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자, 재개발이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범위가 크죠. 하지만 이제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규모가 작습니다. 면적이 작고요. 10만 제곱미터 이하고 또 노후도는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번에 물론 이제 110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완화는 됐죠. 그래서 60%로 완화는 됐고, 그 다음에 뉴타운,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50%로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 이상만 되면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모아타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뭐 공공재개발 추진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이제 제외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모아타운의 장점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모아타운 장점은 아까 영상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그 자치구가 비용을 대서 뭐 입안을 할 때 비용을 대 가지고 뭐 이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시설 조사를 할 때 조사 비용을 서울시가 됩니다. 이번에 작년에 11월 달에 발표한 4개 구역이 있습니다. 뭐 구로동이라든가 뭐 번동이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구역들이 있는데 그 한 개 구역당 3억 8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 서울시 일반 민간 재개발 요건보다 완화된 사업이다. 자, 노후도가 57%. 근데 57%는 뭐냐면, 자, 모아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아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이렇게 3가지 구역을 합해져서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A구역이 있고요. B구역이 있고 C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50%만 내면 됩니다. 노후도가 50%만 되면 되고 이 모아타운 전체 구역은 여기는 노후도가 57%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다른 재개발보다 노후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 설립 전까지 굉장히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 인가까지 생략이 되니까 이론상 원래 여기까지 관리처분 인가까지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론상은 3, 4년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 2년 정도로 2, 3년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규모 주택 사업이지만 대단지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또 이따가 단점에서는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건축 협정을 통한 지하 주차장 통합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녹지 비율 상향이라든가 지상 공간 확보라든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사업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용도 지역도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또 상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이나 공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도 못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구역을 좀 모아서 구역을 넓히면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규모 단지가 규모의 경제에서 유리하듯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점을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신 장점이 바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의 단점이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26년 이전에 100개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소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300개 이상의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300개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구역 지정이 많이 되니까 사업이 잘 빠르게 진행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모아타운의 단점을 보면 자, 동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입안을 할 때 후보지 선정을 하고 이제 구청에 이제 입안을 할 때는 30%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추천을 할 때는. 자, 하지만 여기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확장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동의율이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하려면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려면은 80%의 동의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동의율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규모로 하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여러 개 모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의율이 뭐 처음에 후보지 선정을 할 때 동의율이 30%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80%가 이상이 돼야 이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 구독자분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자 보면은 이제 하려고 하면은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구청에 만약에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세요 해서 신청서를 내면 구청에서 이런 구역들은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원래 주민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너무 많고 주민 동의율 80% 받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 구역도 많고 또 비대위도 많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이제 자꾸 사업이 무주공사 산으로 가고 뭐 말도 안 되게 뭐 해제가 되고 안 되고 주민 이제 그 파벌 싸움만 나게 만들어지고 대립만 되기 때문에 이래서 오히려 주민설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설명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극성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꼭 참석을 해서 그 분위기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사업성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여러 구역이 합쳐서 큰 사업이 되면은 규모의 경제로 유리하지만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도 될 수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 구역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아타운이 아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도구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 노후도가 50%죠. 말씀드렸듯이 노후도가 50%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지역들은 노후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지역들이라 그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한 층을 살고 나머지는 세를 놓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전에 이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여건이 맞으면은 이제 빌라업자들이 거기 가서 지분 쪼개기를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원래는 없었던 요건을 만들었죠. 없었던 좀 강화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구역 지정 강화를 한 게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신축 빌라가 15% 이상 되면
그러면 아예 구역에서 배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이 많거나 하면은 물론 투자자들이나 투기 자본이 들어왔다면 동의율은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원주민들이 사시던 분들은 동의를 좀 새 거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감정 평가에 대한 이제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아타운의 한계, 이제 나홀로 아파트 여러 가지 이제 구역을 모아서 하는 게 모아타운인데 이 구역들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나홀로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 구역만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살펴보셔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기반 시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뭐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 80%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을 하시면 그 주민 그 분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꼭 주민 설명회를 참석을 하셔서 좀 구역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동네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분위기, 동의율 분위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몇십 분 가지고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장은 또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된 대화 또 후보지 뭐 또 추천하는데 또 뭐 동의서 걷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하시고 조합도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